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이번에 감독을 맡게 되어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좀 구상도 생각하고 경기 전술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계속 같이 축구를 해왔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가 원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의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믿고 볼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볼을 잘 받아서 또 내가 생각했던 그 플레이대로 볼을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게 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능력이겠지만, 물론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분위기를 또 가져가는 거는 또 다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론 팀을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운다. 볼 키핑 능력이나 패싱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 팀원을 신뢰하고 공을 패스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는 서로 그 플레이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조언해준다든지 하는 언행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신에 필드 안에서는 무조건 칭찬하고, 방금 그 플레이 좋았다, 방금 그 스프린트 좋았다, 방금 그 패스 좋았다, 뺏기더라도 아니면 슈팅이 빗나가더라도 아니면 돌파하다 뺏기더라도 괜찮아 자신감 가져 더 해봐 할 수 있어 라는 칭찬과 격려가 담긴 말들을 많이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고칠 거 아니면 뭐 해야 될 말들, 이런 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악역을 맡아서 플레이 하다 보면은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또 큰 소리를 쳐야 그 사람이 듣고 정신 차리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악역들은 다 저한테 맡기시고, 팀원들끼리는 가장 화기애애하게 사이좋게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팀 철학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플레이의 철학이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왜 축구를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운동보다도 내 몸의 건강보다도 자기의 자아 실현이 가장 1순위거든요. 내가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희열을 느낀다든지 기쁨을 느낀다든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팀 플레이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소속된 하나의 톱니바퀴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정말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플레이 철학과 실력을 뽐내지 않고 팀이 하나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고 그 구성원으로서 자아 실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팀을 이끌어 갈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7대7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필드가 굉장히 큰데 골대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골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뛰어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슈팅을 때려도 잘 안 들어가요. 골대가 많고. 그리고 수비들이, 우리가 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수비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 슈팅을 때려도 어디 맞거나 아니면 잘 피해서 가더라도 키퍼가 여기서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축구를 할 것인가, 7대7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격과 수비 밸런스, 그리고 점유율 강화. 왜냐하면 재밌게 축구를 하고 싶고 우리는 또 이기고도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체력을 세이빙하기 위해서는 패싱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우리는 이게
3-3 포메이션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2-1-3이죠. 이게 11명이 아니라 좀 생소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수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공을 뺏으러 올 때 수비수가 가까이 왔을 때 볼을 돌림으로써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자꾸 따라가게 만들면서 압박을 하겠죠. 만약에 압박을 안 하고 여기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러면 볼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겠죠. 다시 뒤로. 이게 바르셀로나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상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공을 가지러. 공을 가지러 나오면 우리는 많게는 3명, 최소한 2명 이상이 우리 진영에 들어오고 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공격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볼을 돌릴 겁니다. 볼 터치 기회가 많아야 우리한테 찬스가 있고, 볼 점유율이 높아야 우리가 체력적으로 덜 힘들고 더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릴 거예요, 볼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키퍼, 그리고 양쪽 사이드, 물론 미드필더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볼 배급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들로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명철이 형, 데니, 케빈. 근데 이렇게 3명을 언급했지만 이 3분이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서 키퍼를 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체력적으로 계속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키퍼를 보면서 우리 팀에 볼 배급을 해줄 거예요. 얘네들을 끌어들이고 볼 배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상현이가 있어서 상현이가 볼을 받고, 상현이 정도면은 이 한 명은 제낄 수 있거든요. 볼 따려고 들어오다가 다 제꼈어. 그 다음에 한 명 남았어. 얘가 왔어. 상현이가 제껴. 그러면 이제 수적으로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원래 수비 한 명당 수비 하나가 공격수 2명 정도의 공격수 1명이 수비 2명 정도가 커버하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아예 우리 수를 늘려버리겠다는 거죠. 4대4여도 우리가 유리한데 지금 수비수는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뺏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2명 정도면은 공격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격을 시작하면 달려줍니다. 업사이드 없어요. 그냥 달려주면 됩니다. 달려주고, 한 명 제꼈죠? 여기서 볼을 배급해 주는데, 이게 달리면은 따라 들어가면은 계속 그냥 공을 달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뒤로 물르다가 수비가 없잖아. 수비가 다 여기 있잖아. 따라오고 있잖아. 그럼 나오겠죠. 나올 때 패스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나온다. 나오면 패스해. 그러니까 여기 쉽게 못 막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비가 한 명 더 있다. 그래서 막힐 것 같다. 여기서 다 달리다가 한 명씩 나와주는 거예요. 볼 받아주러. 그러면 볼 받아주면 2대1 해주고, 아니면 볼 다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서 받아줘서 2대1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수비는 이제 수비하러 다 들어가겠죠. 수비는 일자로 서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축구에서 4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수비 라인을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업사이드가 없는 경우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수비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공격수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볼이 롱볼로 넘어와. 그러면 그냥 라인으로 아웃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달고 들어와. 그럼 얘가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면 얘가 커버를 하고 얘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이, 우리 공격수들이 다시 뒤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이렇게 쓰면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7대7 경기는 11대11 정식 축구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거를 많이 시도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좀 운영하는 게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볼 간수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이제 계속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안쪽을 막을 거예요. 바깥쪽은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공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밖에 제일 골이 들어갈 확률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면 이제 윙백이 안쪽으로 내려와주고 미드필더가 더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계속 볼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비를 하러.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축구 경기나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은 이번에 월드컵을 봐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진짜 일부러 그런다는 듯이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패스를 못하게 하려고, 안쪽으로. 그래서 바깥 방향으로 계속 밀어서 바깥 방향으로 푸시를 해요. 이쪽 들어오면 이쪽을 막아줘서 푸시를 해서 여기서 이제 봉쇄해서 골라인 아웃시키거나 아니면은 걷어내서 우리 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수비를 할 거예요. 일단은 기본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고,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기본 개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볼을 뺏어내면 볼을 최대한 키핑해주고 사이드로 가줍니다. 사이드로 가줘서 다시 볼을 뒤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여기서 수비했던 공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다시 볼을 돌려서 2명, 최대 3명까지, 가장 좋은 3명까지 끌어낸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격수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포메이션도 한 2가지 정도는 더 생각해 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명철, 케빈, 데니 돌아가면서 키퍼와 수비를 해줄 거고, 그 다음 상현, 그 다음에 하늘씨, 그리고 네이튼, 성민, 재규, 여기도 폴 아니면 혜민이가 들어갈 수 있는데, 폴, 혜민이 들어왔을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바꿔서 혜민과 폴을 이쪽에 놓고 상대방에게 붙이는 식으로, 공격이 올 때 상대방에게 붙이고 그 세컨 볼을 상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잡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볼 점유하고 공격하고 수비할지 이런 스타일을 좀 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고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전체 공격 전체 수비예요. 결국 엄청 힘들 거야. 엄청 힘들어서 자주 교체해야 될 거고, 진짜 바꿔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포메이션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키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말했던 공격 개념이나 수비 개념, 어떻게 하면 다른 포메이션에 가도 내가 같은 개념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수요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제 생각엔 우리 원래 이 본 경기장보다, 대회 경기장보다 작을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풋살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본 경기장도 저는 풋살 개념을 생각해서 뭐 키퍼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풋살 개념으로 해서 이제 키퍼들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볼 거예요. 그래서 키퍼 위치에서 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위치에서 뛰는 걸 보면서 아,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일반인 중에 가장 낮은 자격증을 땄어요. D급 자격증
유소년 코치와 조기 축구회를 감독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인데, 물론 한국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만, 실기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좀 이런 거를 높여가면서 제 기회도 삼고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배워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초보고 아직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말하려고 그랬지? 한 가지는 제가 그래서 분석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다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로 다 기록할 거고, 뭐 슈팅이나 뭐 패스 개수까지 기록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거니까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신의 어떤 그것을 좀 보시고 좀 실력을 개발하고 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더 보충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렸고, 일단 수요일날 오시면 그때 상황 봐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는 우리 팀의 실력을 알지만 이제 상대방은 모르고, 또 상대방에 맞게 어떻게 전술변을 할 것인지, 중원이 너무 모자르다 하면은 중원을 3명 하고 공격수 1명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그냥 칭찬과 격려하면서 한 팀이 되는 거를 팀 철학으로 삼고 네,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는 처음이지만 사실 목표는 우승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떤 팀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대 팀에서 저는 한 뭐 대여섯 판 해봤고 30대 경기 팀이랑 한 팀 해봤는데 30대가 솔직히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 혼자 해보겠다고 막 돌파 한 슈팅을 한 11개 12개 때렸는데 하나도 못 넣고 한 개 넣었어요. 마지막에 한 개. 마지막에 한 개 넣었는데 후반에 한 개 넣었는데 역전패했나? 비겼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해볼만해. 확실히 우리가 패신 플레이가 잘 된다면 충분히 해볼만하고 미국 애들이랑 같은 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체력을 아끼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믿고 많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팀원들 간의 격려와 칭찬,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따로 팀원들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저에게 따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포메이션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의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전술적으로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경기 중이나 아니면은 우리 쉬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KFC 팀을 잘 빌딩해 보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